주봉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보면 10년 만에 이제 막 정배열 초입 단계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오늘의 동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왔었던 이런 이제 방향성의 훼손이 이번에 있었고, 이게 깨지게 되면서 좀 더 조정이 가속화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지게 되면서 조정이 좀 더 가속화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뭐 인상 우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데, 일단 뭐 그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일단락 됐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됐던 게 결국에 철광석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철광석 가격이 지금 톤당 167불대로 내려와 있어요. 톤당 내려와 있죠. 한때 200불 넘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이게 167불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우려, 이미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다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철광석 가격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물론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후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또 덩달아서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조선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들은 배 가격에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 구간까지는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서 지금 새로운 저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다, 좋다라고 볼게는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해운 업황이 너무 좋아요. 해운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이 운임 지수가 너무나도 이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BDI 지수도 그렇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그렇고 계속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운 업황이 좋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조선업에도 좋은 이제 흐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배가 부족한 거고, 부족하니까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발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운업 호황에 따른 이제 뭐 선박 발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더 수주나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좋습니다.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수주 목표액을 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당장의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의 실적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걸릴 수 있는데,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후판 가격 상승 압력도 좀 덜어냈고, 나쁠 게 없죠. 뭐 나쁠 게 없는데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좀 기술적인 관점하고 시장의 흐름에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좀 깨지면서 새로운 좀 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찾기 위한 여정이고, 지지라인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좀 조정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조정이 좀 세게 나왔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보면 10년 만에 이제 막 정배열 초입 단계거든요. 지난 2011년도 때의 이평선 위에서 머물렀었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은 계속 역배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주봉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물줄기는 이제는 뭐 좀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또는 이제 흐름을 돌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올해는 뭐 수주 실적은 무조건 좋다라고 보고, 내년에도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주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얼마든지 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정배열 초입 단계다. 이평선들 이제 막 정배열로 돌려놓고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는 초입 단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요새 좀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또는 이제 더 심화돼서 나온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 또 새로운 바닥을 또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바닥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고, 어제 하락에서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또 30m를 또 찍었네요. 보편적으로 이 종목이 단기 반등이든 중장기 반등이든 RSI 30m로 떨어졌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이때 RSI 30m로 떨어졌던 시기가 요때고 단기 반등 나왔죠. 뭐 물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을 때 역시나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RSI 30m로 두 번 정도 떨어졌던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 과매도권에는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을 위한 어떤 이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양봉이 또 딱 떠져요. 근데 일단 오늘 하루의 상승만 놓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방향 자체가 어차피 하방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이렇게 하락이라서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다시 돌려서 이평선 수렴하면서 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고, 한 11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새로운 또 저점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여기서 바닥 찍었다 이렇게를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요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이제 바닥 찍을 때 나오는 상승 캔들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오는 부분들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다 종가 기준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반격형 내지 상승 관통형 정도예요. 근데 이게 종가상으로 과연 이렇게 끝나야 최소한의 어떤 반등의 캔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종가에 뭐 더 밀려버린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은 또 기다려봐야, 만약에 더 밀려버린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기준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일단은 저점 영역권에는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뭔가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추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나와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진짜 바닥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이 가격이 바닥이 된다 그러면 오늘 양봉 뜨는 이 시가 자리를 안 깨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양봉 뜨는 이 시가 자리를 안 깨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안 깨지고 계속해서 흐름들을 이후에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새로운 바닥에 대한 기준이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과매도권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11만 4천 원대, 뭐 오늘 뭐 얼마에서 나왔죠? 반등이 11만 4천 원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4,500원대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11만원대 중반, 초중반 정도가 거의 뭐 바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고, 앞으로 저 구간에서 잘 지켜내면서 바닥을 좀 잘 만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 공사,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좀 더 다져가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 이후에 다시 뭐 추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횡보를 통해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향성, 위든 아래든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에서는 다시 횡보 이후에 다시 뭐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횡보 과정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느냐, 이 부분들을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바닥이 찍히고 추세 전환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박스권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바닥이 어디가 되고 고점이 어디가 될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의 새로운 또 기준, 박스권의 하나의 또 새로운 기준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시간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떠한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